안녕하세요. 붕세입니다. 행복이란 녀석은 억지로 찾으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멀어지는 존재입니다. 지금 맛있는 걸 먹는 것에, 지금 아프지 않음에, 그리고 지금 한 번 웃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고 스스로 되뇌어 보세요. 행복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행복을 찾는 것은 고사하고 불행을 찾기 위해 길을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갈구하지만 애석하게도 쓸데없는 것에 현혹되거나 호망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행복을 생각할 겨를조차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행복이란 것은 모든 욕구가 충족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되려 적당히 채워진 상태에서 인간은 더욱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더 채워질 수 있는 여백과 기대감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욕구가 다 채워진 상태는 행복이 아니라 되려 불행입니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고갈했을 것이고, 그렇기에 여유가 없는 상태가 되며 인생이란 더 이상 채워질 여백이 없는 무언가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욕구가 충족이 된 상태라면 좋겠지요. 하지만 그 충만함은 아주 잠깐이고 그 자리를 공허함이란 녀석이 순식간에 밀고 들어와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무엇인가 이루고 그리고 다 채웠는데도 밀려오는 공허함과 허탈감은 치료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조금씩 여러 곳에 나누어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어떤 화끈한 한방보다는 자잘한 기쁨을 나누어 맛보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행복은 어떤 큰 무엇인가 하나로 완성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순간의 짜릿한 자극과 흥분은 행복이 아니라 중독일 뿐입니다. 중독은 매번 더 큰 자극과 흥분을 필요로 합니다. 한도 끝도 없는 셈이지요. 도박기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더 큰 판돈을 거는 것처럼 자극의 종점은 파멸일 뿐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러한 깨달음 없이는 결국 불행하게 늙어갈 뿐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황 신부님은 행복하게 늙어갈 수 있는 6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계신데요.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황 신부님의 행복하게 늙어가기 위한 6가지 법칙을 통해 과연 나는 행복하게 늙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봅니다. 첫 번째, 일이 있어야 행복하게 늙을 수 있다. 은퇴 후에 무의도식하며 유유자적하게 인생을 즐기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릉도원에서 신선노름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분들에게는 일을 안 하면 도대체 무엇을 할 예정인가요? 라고 묻고 싶습니다. 흔히들 시간이 많으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만 시간이 많다는 것은 되려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마 높은 확률로 지금 60인 분들은 100세까지 사실 것이고, 지금 50살인 분들은 110세까지 사실 것이고, 지금 40인 분들은 120세까지 사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많은 시간들을 어떻게 채우고 살아갈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진지하게 나는 100살까지 무엇을 하고 살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은총 가득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늙어서 어떤 해야 할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60세부터 120세까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시간이 많아져서 좋은 게 아니고 그냥 오래 사는 것 그 자체가 저주가 될 겁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내가 앞으로의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계획이 있어야 하며,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계획과 대책 없이 100살까지 사는 사람의 삶의 질은 매우 달라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게 늙고 싶다면 내가 과연 남은 시간 동안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일을 반드시 월급 받는 일로 국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살아 숨쉬며 움직이는 모든 것이 일입니다. 그러나 인류 공룡에 이바지하지 않더라도 남들에게 또는 자신에게 뭔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가가치는 대부분 돈으로 환산되지만 나이가 들면 기쁨과 만족 그리고 행복감 같은 비화폐적인 것을 더 비중 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운동해야 한다. 그래야 행복하게 늙을 수 있다. 어쩌면 제일 중요한 행복하게 늙기 위한 전제 조건일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늙고 싶다면 반드시 운동해야 합니다. 100살까지 살아야 하는데 아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지옥이 따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쉽게 죽지도 못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학기술이 발전해서 아파서 죽을 만하면 다시 살려오고 또 죽을 만하면 살려오기 때문에 일찍 죽으려 해도 일찍 죽을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렇다면 기왕 앞으로 40년, 50년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건강하게 사는 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일단 내가 건강해야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일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정말 소일거리라도 시도해 볼 수 있고 아니면 사람이라도 만나서 무엇인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숨이 차오를 정도로 격한 운동을 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체력이 되고 능력이 된다면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운동이 많겠지만 가볍게 산에 올라갔다 온다거나 아니면 수영장을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무엇인가 꾸준하게 몸을 쓰고 움직여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오랜 세월 운동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노인분들을 보면 많은 분들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며 결국 거동까지 불편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누군가는 이분들이 화장실에 가거나 씻기 위해 움직여야 할 때 옆에서 지속적으로 도와야 하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40년, 50년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아도 이건 사는 게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기 싫다면 여러분들은 꼭 운동을 해야 합니다. 운동은 행복하게 늙기 위한 지름길이자 가장 기본이 되는 행동입니다. 세 번째, 꾸준히 배우고 공부해야 행복하게 늙을 수 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려우니 짧은 시간도 가볍게 여기지 마라. 공자의 노노와 주자의 소학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유학의 대표 주자인 두 분이 이구동성으로 배움을 강조한 말씀이니 허투루 한 말은 아닐 겁니다. 배움은 성장하고 깨닫는 인생을 살기 위한 계단의 초석과 같습니다. 아마도 학생이라는 신분과 학교라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진정한 배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궁하면 때와 장소 그리고 나이를 불문하고 배우고 탐구해야 합니다. 아니, 궁하지 않더라도 알기 위해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배움도 닷때가 있는 것이라며 마치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것처럼 이미 늦었다며 배움을 멀리하고 포기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세라면 행복한 인생은 고사하고 늘 제자리 걸음을 걷는 인생을 살게 될 뿐입니다. 생계를 위해 일을 배우고 직업을 갖기 위해 기능을 습득하는 것도 배우는 것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배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해하는 토대가 되는 경제, 사회, 사람, 자연에 대한 배움 말입니다. 또 역사와 철학 등의 인문학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밥만 먹고 사는 인간이 아닌 전인격의 고등동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부인 베드로가 낚시 그물과 배를 내팽개치고 기꺼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처럼 우리의 배움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결연해야 합니다. 그래서 눈을 감을 때까지 학생이어야 합니다.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은 불행을 막아주고 행복은 배가시켜줍니다. 인간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일은 철학자만이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평범한 여러분도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합니다. 네 번째, 중요한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행복하게 늙을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있어 내가 선한 뜻을 갖고 개입하면 결과가 좋아질 것이라는 환상과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실제로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오로지 상대방이 나와 똑같은 조건일 때만 가능합니다. 애초에 삶의 체험과 경험이 다른데 내가 하는 조언과 충고가 먹힐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오만입니다. 조심스럽게도 먹힐까 말까 한데 강압하거나 강조하거나 강행하는 경우 사태를 더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깊숙이 개입하면 도리어 불화가 생길 뿐입니다. 그러니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거나 깨닫지 못하더라도 답답해하지 말고 그냥 가까운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충고나 조언 대신 격려 임할 정도가 최선입니다. 그 이상은 과유불급입니다. 존경하는 사람에게 듣는 충고와 조언 이외에는 다 잔소리일 뿐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지 말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외롭다고 누군가와 친하게 지내고자 무턱대고 들이댔다가는 오히려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내가 상대방을 좋아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느냐가 중요할 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면 상대방도 자신을 좋아할 거라고 착각을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모든 비극의 시작은 이런 자기중심적 세계관에서 시작됩니다. 다섯 번째, 가난하지 않다는 자각이 있어야 행복하게 늙어갈 수 있다. 부자라서 행복한 것보다는 가난하지 않아 행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사람이라도 고종 황제보다는 더 많은 물질적 혜택과 양호한 영양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많은 혜택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법정 스님은 무소유를 추구하며 일체의 불필요한 소유를 배격하셨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 소유는 그 어느 시대보다 많습니다. 아니, 대려 차고 넘친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돈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돈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돈을 앞에 세우면 모든 건 후순위로 밀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돈 때문에 겪은 서름과 고통이 뼈에 사무쳐도 돈은 후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믿어야 돈도 보이고 돈의 노예가 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에 눈이 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일단 돈부터 벌어보자는 얄팍한 욕망은 불나방과 같습니다. 결국 이런 욕망은 메비우스의 띠와 같아서 자신을 덮치고 끝내 자신을 불태우고 맙니다. 내가 부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화가 난다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부자가 아니면 빈자라는 생각이 합당한 생각일까요? 우리 모두 욕심과 분노 그리고 어리석음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진정한 부자는 고귀한 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인심이 야박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친절합니다. 배우고 공부합니다. 체면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투정 부리지도 않습니다. 정리정돈을 잘하고 주변이 깨끗합니다.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맡은 바 소임을 다합니다. 혼자 있어도 소외감이 없습니다. 쓸데없이 나대지도 않습니다. 무엇을 봐도 거슬림이 없습니다. 인생에 기복이 있어도 의연합니다. 시련이 오더라도 받아들이고 묵묵히 견디어냅니다. 이런 성품을 많이 갖고 있다면 당신은 부자 그 이상입니다. 여섯 번째, 미워하지 않아야 행복하게 늙어갈 수 있다.
사랑해야 행복한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보다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행복합니다. 특히 부자를 미워하고 잘되는 누군가를 질시하면 불행을 달고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많고 나보다 잘되는 사람은 부지기수니까 말입니다. 특히 불평등, 불공정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라면 죽을 때까지 불행하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평등과 공정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주 동일하게 공평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면 행복은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합니다. 사랑은 눈꼬리가 내려가고 입꼬리가 올라가게 만들지만 미움은 눈이 뒤집히고 입에 거품을 물게 합니다. 사랑의 영향력이 미움의 파괴력보다 클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미움과 질투는 온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은 하나같이 미움과 질투에서 시작되었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질투하면 그 어떠한 사랑의 감정도 싹이 틀 수 없습니다. 정서적 황무지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움받지 않고 또 미워하지도 않는 삶이 좋겠지만 둘을 같이 이루기는 하늘의 별 따기처럼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누군가로부터 미움받지 않기 위해 애를 썼다면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기 위한 방향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미워한다고 그 상대가 죽거나 잘 못 되는 것도 아닌데 괜히 나만 사서 고생하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런 나쁜 감정은 생활 쓰레기와 같아서 정기적으로 소각하거나 청소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려드린 행복하게 늙어갈 수 있는 6가지 방법에 대해 정리하자면 첫 번째, 일이 있어야 행복하게 늙을 수 있다. 두 번째, 운동해야 한다. 그래야 행복하게 늙을 수 있다. 세 번째, 꾸준히 배우고 공부해야 행복하게 늙을 수 있다. 네 번째, 중요한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행복하게 늙을 수 있다. 다섯 번째, 가난하지 않다는 자각이 있어야 행복하게 늙어갈 수 있다. 여섯 번째, 미워하지 않아야 행복하게 늙어갈 수 있다. 정도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조언과 깨달음을 통해 과연 나는 행복하게 늙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